안녕하세요, 비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한령이 해제되면 주목받을 종목 탑 11을 꼽아봤습니다. 먼저 배경 지식부터 좀 알려드리면요. 한국관광공사가 중국 시트립과 함께 라이브 방송으로 한국 여행 상품을 판매한다는 기사가 6월 30일 날 나왔습니다. 보시면 한국관광공사는 7월 1일 중국 최대 여행 기업인 트립닷컴 그룹의 중국 브랜드 시트립과 함께 슈퍼보스 라이브 쇼를 통해 한국 관광 상품을 판매한다고 30일 날 밝혔어요. 이 기사가 뜨자마자 많은 분들이 이제 한한령이 본격적으로 해제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관련된 주가들이 조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이 효과가 좀 크다 보니까 한국관광공사 측에서는 바로 이제 반박 기사를 냅니다. 한한령 해제는 확대 해석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보시면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선을 그었고 이는 코로나19 이후 최초의 방한 관광 프로모션일 뿐 그 이상의 확대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한한령이 해제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급등하다가 이런 기사가 나서 바로 또 차갑게 식는 모습을 조금 보이긴 했는데 실제로 어떤 종목이 이때 급등을 했냐면 보시는 것처럼 한국 화장품 제조가 30%로 가장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JYP, SM과 같은 이제 엔터 쪽 종목도 한 10% 오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모레지,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은 화장품 관련된 종목으로 그동안 많이 소외됐다 보니까 조금 급등하는 모습을 봤었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제 미디어 쪽에서 이제 우리나라 대표하는 미디어 컨텐츠 제작사다 보니까 이 종목 역시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언젠간 한한령은 해제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주목해야 될까를 좀 미리 알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영상을 제작을 했고요. 저와 함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섹터 그리고 종목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한한령이 해제되면 주목해야 할 섹터는 크게 네 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화장품, 두 번째 미디어와 엔터, 세 번째 게임, 그리고 네 번째 음식료입니다. 이 네 섹터 안에서도 뭘 주목해 봐야 할까요? 저는 화장품에서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을 추천드리고요. 미디어 엔터 쪽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 YG엔터, SM, 게임에는 NC소프트, 넷마블, 펄어비스, 음식료 쪽에서는 오리온, 농심, 삼양식품을 꼽아봤습니다. 이 11개 종목 중에서도 그 중에 굳이 하나 꼽으라면 뭐를 꼽냐면 저는 사실 스튜디오 드래곤을 꼽아요. 그 이유는 잠시 후부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화장품,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 소미 프리미엄의 변화가 조금 있었고 브랜드 선도 변화를 감안할 때 기존의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 회복 여부가 관건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한령이 해제되면 그동안 한한령 때문에 소외받았던 그 우리나라 그 브랜드들이 얼마큼 다시 고객들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까가 관건이라는 말인데요. 2019년도 중국 고가 화장품 브랜드 중국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로레알과 에스티로더와 같은 이제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가 상위권을 차지했었고 우리나라 브랜드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켓 쉐어를 어디까지 회복할 수 있을까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화장품 업체 지역별 매출액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이 전체 매출 중에 중국 내 비중이 조금 높은 편이고요. 물론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LG생활건강보다도 이제 중국 내 매출 비중이 높긴 하지만 저는 뭐 여러 가지 시가총액이나 매출액, 영업이익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을 때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좀 많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한령 이슈가 터졌을 때 화장품 내에서는 어떤 종목이 제일 급등했을까를 살펴보면요. 토니모리와 이치한불이 제일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지, LG생활 같은 경우에도 10%에서 5% 정도의 물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이런 종목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최근 화장품 업체가 사실 우리나라 주가가 코로나 이후에 회복한 거에 비해서는 화장품 섹터는 크게 오르지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실제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초 대비해서 아직도 마이너스 26%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고,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다른 섹터가 오르는 거에 대비해서는 많이 아직은 좀 미비한 모습을 보여주죠. 코스피가 올해 연초 대비해서 지금 한 마이너스 3% 정도로 이제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네, 또 더 저평가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2차전지라든지 바이오 쪽을 투자하는 건 사실 그동안 상승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좀 망설이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기존 대비해서 저평가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 미디어 엔터 쪽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한국 드라마 K컬처 관련돼서 이제 육성 의지를 적극적으로 많이 표명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한한령이 해제되면 중국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컨텐츠가 정식으로 수출될 수 있고 그 수에는 IP를 보유한 컨텐츠 제작사에 집중될 거라고 전망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컨텐츠 제작사 중에 제일 대표적인 컨텐츠 제작사가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이제 제이 콘텐트리 정도가 있죠. 그동안 어떤 규제가 있었냐면요. 2013년, 15년, 그다음에 16년 말부터 이제 여러 가지 그 한한령이 시작이 되는데 해외 영상물을 특정 시간대, 제일 이제 시청률이 좋은 시간대 방영 금지한다거나 뭐 일반 시간대 방영할 경우에는 뭐 비준을 받는다거나 전체 방영 시간이 해외 드라마 방영 시간이 전체 드라마 방영 시간 중에 15%에서 30%로 넘지 못하게 막힌다던가 그다음에 수입 같은 것들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수입될 때 심사를 받는다거나 이런 형태의 콘텐츠 규제들이 계속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해제되면 우리나라의 영화나 드라마 이런 콘텐츠들이 좀 적극적으로 중국 시장에 들어가서 매출이나 마진에 좀 많은 기여를 할 거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콘텐츠 제작사 주가가 좀 반등하는 모습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카난형은 일단은 14년 말 정도에 한번 크게 있었고 16년부터는 이제 완벽하게 차단이 됐었는데요. 보시면 매출액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전체 그 2014년과 15년에 거의 한 4분의 1 토막으로 떨어지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심지어 17년 이후부터는 아예 매출액이 없어요. 금액뿐만 아니라 수량면으로 봐도 2014년, 2015년 이제 한한령이 좀 시작되면서 급감했고요. 17년 이후부터는 수출량이 아예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수출량이 계속 떨어지면서도 우리나라 판권 같은 경우에는 계속 증가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판권이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이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아까 수량이 제로였던 것들을 확인하셨다시피 수량만 올라간다면 매출액은 확실히 좀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감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더군다나 화장품 섹터가 그랬듯 스튜디오 드래곤, 그다음에 YG, SM, 제인 콘텐트리, JYP 이런 미디어와 컨텐츠 제작사들이 코로나 이후로 아직도 주가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2차전지, 바이오 이쪽을 지금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저평가된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더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미디어 쪽이 아니라 엔터 쪽을 살펴보면 사실 우리나라 엔터 3대장 SM, YG, JYP가 있는데 JYP 같은 경우에는 중국보다는 일본 매출이 훨씬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JYP가 한한령이 해제됐을 때 수혜주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의문점이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SM과 YG가 조금 더 앞서간다고 볼 수 있고요. 보시면 2016년도에 YG 중국 내 매출이 콘서트 매출액이 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전체 중국 매출 중에 한 330억 정도가 콘서트에서 발생한 매출이었는데 한한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7년 이후부터는 콘서트 매출액이 아예 빠지면서 기존 매출액이 좀 많이 줄었던 모습 확인할 수 있죠. 또 SM 같은 경우에도 16년도에
중국향 매출이 제일 좋았었는데 마찬가지로 한한령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7년부터는 중국향 매출액이 많이 줄었던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M과 YG 같은 경우에는 JYP와 다르게 기존에 중국 매출이 좀 많이 발생했던 히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한한령이 해제되면 이 부분에서 당연히 좀 수혜를 기대할 수 있어요. 네, 이번에는 게임 관련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내 라이센스를 대기 중인 게임 목록을 보면 네, 넷마블, 리니지2 레볼루션, 펄어비스, 검은 사막 온라인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일단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 게임 회사인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조금 기대를 할 수 있죠. 근데 게임주를 투자하실 때 참고해야 될 부분은 중국 게임사의 개발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더 이상은 국내 게임사가 중국보다 좀 우월하다라고 단정 짓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한한령이 해제된다고 해서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중국 내에서 매출액을 과거에 했었던 것처럼 좀 많이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기사를 보더라도 중국 게임들은 국내 게임 시장에서 한 6,800억 정도를 벌어들이면서 점점 매출액이 증가하는데 우리나라 게임사들은 중국 내 영향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음이라는 분위기의 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를 보면 사실 그렇진 않아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주가가 계속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죠. 한한령 해제 뉴스 터지고 나서도 주가가 더 빠르게 급등하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 2020년 초반에 하더라도 한 45만원에서 50만원 정도에 머물렀던 주가가 최근에는 99만원까지 오를 정도로 급등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그런 기대감이 유효해서 그런지 최근에 조금 급등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즉 한한령 관련돼서 게임주가 뭐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목받고 주가가 좀 오르는 모습 같이 확인할 수 있어요. 네, 마지막 음식료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료 부분은 한한령 해제하면 오리온과 농심을 주목하는데요. 그 이유는 오리온과 농심이 우리나라 업체 중에선 중국 내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이제 사드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한령으로 한중 간의 관계가 좋아지면 오리온이 일단 중국 내 매출이 좀 많이 늘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리온뿐만 아니라 농심도 오리온 다음으로 중국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기업인 만큼 같이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외에도 굳이 꼽자면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중국 내 수출 비중이 커서 긍정적으로 전망이 됩니다. 실제로 중국 내 매출 비중, 오리온 중국 내 매출 비중을 살펴봤을 때 2018년에는 중국 내 매출액이 한 9,300억, 그다음에 중국 외 지역, 우리나라라든지 러시아, 미국 뭐 이런 쪽 매출액이 9,900억으로 거의 절반 가까운 매출액이 중국에서 나요. 2019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2020년도 어쨌든 중국 내 매출액은 좀 꾸준하게 나다 보니까 한한령 해제되면 이쪽 매출이 좀 많이 클 거라고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농심 같은 경우에는 오리온만큼은 아니지만 중국 내 매출액이 계속 있습니다. 2019년에는 1,600억, 2020년에는 2,100억, 21년도에는 2,3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뭐 한한령이 해제되면 이쪽 매출액이 기존보다 훨씬 더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지 오리온 주봉 같은 것들 보면 최근에 한한령 이슈 터지고 나서 주가가 좀 빠르게 오르는 모습 2020년부터 좀 빠르게 오르는 모습 볼 수 있고요. 농심 같은 경우에도 한한령 해제 이슈 터지고 나서 좀 빠르게 오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2020년 꾸준하게 오름에도 불구하고 한한령 뉴스가 좀 나오자마자 또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확실히 한한령 해제와 이 식음료 관의 주가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이 11가지 종목이 한한령 해제하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섹터와 종목이라고 판단하고요. 관련된 궁금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해보고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